당나라 건국, 현 충청남도에 당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모 대학교의 교수가 그랬습니다. 현 차이나에 있었던 당나라와 거래했던 포구가 당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어떠한 모순된 후폭풍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이나에 있는 천지는 충청도 천안 또는 하늘과 거래한 포구였나요? 당 땅에 있는 포구가 당진이고 천 땅에 있었던 포구가 천진으로 신중 동국 요지스남의 당 땅은 남양이었고 천 땅은 천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 속의 지명과 위치입니다. 당나라의 의미, 당나라란 당지역을 기반으로 황제고 수나라를 장악해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당고조 이호는 중국 당나라의 초대 황제이다. 자는 숙도이고 농서성규 출신의 선비족이다. 8세의 아버지 이병이 죽자 당국공의 자리를 계승했다. 이원의 어머니의 동생 즉 이원의 이모가 바로 수문제 양견의 아내인 독고 황후이다. 그러므로 이원은 수양제 양광의 이종사촌 형이 되는 셈이다. 수나라의 건국자 양춘과 양견은 수국공의 봉지를 가지고 있었고 당나라의 건국자 이원은 당국공의 자리를 계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리아네스가 말한 조선을 대표하는 군명인 조대명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조대명만 알아도 우리의 역사인 중앙조정인 중국사 25세의 정체를 50% 이상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고조 이원이 농서성기 출신의 선비족이라고 합니다. 선비족이란 주나라의 제후국 한의조 연제 초의 제후국 연합세력이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 흉노라고 불렸고 이중 유럽으로 이동해 건국한 켈트가 북흉노 흉노라고 불렸으며 중원의 흉노 중 유럽으로 이동하지 않고 중원에 그대로 있었던 세력들의 후손들을 선비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고조 이원의 집안 역시 제후국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당고조 이원의 고향 농소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황해도 서흥의 군명을 서성옥곡 농소라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의 군명을 서성 소하라고 합니다. 충청도 서산군의 군명을 서주 부성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이 당고조 이원의 고향 농소라고 합니다. 어려운 한자까지 동일합니다. 5년 전 신증 동국 여지스남을 처음 대할 때 당황스러웠고 신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 중국 역사 25세에 나오는 지명들이 모두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 등장하는 것인지, 조작된 역사를 해석하고 복원시킬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바로 신증 동국 여지스남이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사 25사는 물론 대당서역기, 왕호천 축국전, 동방견문로, 법편전, 고승전, 삼국유사, 삼국사기, 사마천의 사기 등 모든 역사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국명 및 당고조 이원의 고향 농소가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당나라의 기반인 당국공인 당지역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성, 당은, 익주, 강령, 영제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수백 번을 고쳐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당국이 있었던 남양은 지리산 자락이 아닌 금강산의 촌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에 있었습니다. 남양의 군명 당성을 탕구루 당고래인 천황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지리산에 천황님이 계셨던 진산 천황봉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 용성 용산의 용땅인 남원은 천하의 중심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 근처에 있었으며 이곳 남원이 바로 남양입니다. 남양의 위치를 수정하니 꼭 참조 바랍니다. 조작된 역사와 지명, 지리적인 위치를 복원시키는 작업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제 남양 남원의 위치를 확정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과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을 만주 요양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독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요원 요양의 군명인 평안도 덕천의 산청과 성곽을 인용합니다. 금성산 군의 동쪽 20리에 있다. 금성
금성산에 있는데 산의 이름이 금성산이 된 것은 이성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금성이란 관중의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으로 금성이란 금땅인 금강산에 있었던 성이기도 합니다. 상기 남양의 당성과 동일한 지명 전라도 익산의 군명 금마는 금땅과 마 지역의 합성어로 마는 청주인 한주를 마주라고 합니다. 역시 금강산 지역이었습니다. 당고조 이원의 봉지 당국이 천조가 있었던 금강산의 남양 지역이었습니다. 당고조 이원 615년 이원은 태원에서 유수로서 근무하게 된다. 이때는 양강의 사치와 토목공사가 절정을 다루던 때라 많은 양민들이 처참히 죽어가고 있었다. 617년 결국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터지고 이원 역시 반란에 가담했다. 이원은 수의 수도인 장안으로 들어가 황제인 양강을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황태손이 양유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또한 자신은 수나라의 대승상이 되었다. 이때 양강은 자신의 별장에 있는 강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듬해인 618년에 자신이 믿었던 부하인 우문화급에게 암살당한다. 이원은 이 소식을 듣고 황제인 양유에게 형식상의 선양을 받아 당나라를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가 당나라 첫 번째 황제 고조이며 연호는 무덕이라 썼다. 태원 유수 이연 당고조 이연이 당국공에 봉해졌는데 태원 유수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국이 바로 태원이었던 것입니다. 태원과 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 태안 자주 자모라고 합니다. 평안도 문화연의 군명을 문성 유주 시령 골구라고 합니다. 함경도 문천의 군명을 매성 문주 이균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에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정과 사당에 있어 모든 사람이 참배드리는 신성한 곳으로 그래서 이곳을 고죽국의 무와 비교해서 문이라 칭했습니다.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입니다. 당고조 이원이 천조인 태원의 유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남양의 군명 당성의 당의 의미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당인 탱글이란 하늘, 하날 즉 천신으로 동학에서 얘기하는 시천주의 천주이며 또는 하늘 같은 아버지 천부인 부처님 상계 천왕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올 천월, 당대을, 당골 등은 하날님, 상제님, 천주님 또는 탕구로 혹은 당구로로 상나라에서는 상제님, 하날님, 불천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단군, 당군이란 천왕이신 단웅 또는 당글이 탕굴의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천왕의 비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황태손 양유 개성의 당국에 있었던 이원이 관중에 들어가 수양제의 아들 황태손 양유를 옹립하고 자신은 대승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양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양제 양강의 행방 양광은 자신의 별장에 있는 강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듬해인 618년에 자신이 믿었던 부하인 우문화급에게 암살당한다. 당국공 이원이 수나라 왕실을 좌지우지할 때 수양제 양광이 강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국공 이원과 수양제는 이종사촌입니다. 그러면 수양제가 있었던 강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강화 도읍의 군명을 혈구, 까삐고차, 해구, 강도, 쉼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강화의 군명 강도란 수양제가 최후를 맞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강화의 조천대를 살펴봅시다. 홍지승남의 조천석은 부병로 아래에 있는 기린굴 남쪽에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이 굴에 들어왔다가 땅속에서 조천석이 되어 솟아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며 그 기린의 발굽 자국이 늘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화의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로는 평양의 명승지입니다. 수양제가 죽은 강도가 평양 또는 평양의 근처였습니다. 자, 이로써 황제 수양제가 죽고 관중을 장악한 이원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황제 이연 새 황조를 건립하였으나 여전히 따르지 않는 반역 세력이 많았다. 당고조 이연은 두 번째 아들이자 진왕 이세민에게 반란 세력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세민은 한 번도 지지 않고 반란군을 격파하여 이연은 이세민에게
천책상장이라는 벼슬을 내려주었다. 635년 6월 25일에 자신의 황궁에서 7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희호는 고조 신효대성 대광효향제이며 능호는 헌능이다. 자, 이제 당고조 이혼의 능호인 헌능을 살펴봅시다. 신증동국여지스남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광종능 능호는 헐능이니 송악산 북쪽 저규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려 황제 광종과 당고조 이혼의 능이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당고조 이혼의 능호인 헌능이 신증동국여지스남의 개성부에 등장한 이유는 그의 능호가 그의 고향과 봉지였던 개성의 당국인 태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고조 이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한반도의 이씨들, 당신들의 직계 손주이십니다.